자, 그래서 이제 6월 중에 남북 간의 정상 간의 원포인트 회동이 열리게 된다면, 자, 그러면 정말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결단력, 그리고 담대한 용기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때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냉철한 판단, 그리고 결단, 그리고 담대한 용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예,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 밀어붙이는 겁니다. 옳다 싶으면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럴까요? 이명박이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다 라고 밀어붙이면서 군복 입고 지금 보세요. 그러면서 5.24 조치를 전쟁기념관에서 5월 24일 2010년 5월 24일 날 5.24 조치를 하면서 남북 간의 모든 경제협력관계가 끊어졌고요. 가느다랗게 남아있는 건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완전히 개성공단이 클로즈, 폐쇄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그때 2010년 5월 24일 날 5.24 조치를 하면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맹비난했던 그 분위기가, 이 오른쪽 누굽니까? 지금 현 정부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서욱 국방장관이 11년이 지난 2021년에 와서도, 2021년 5월 달에 와서도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라고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장관들은 여태까지 굉장히 말을 아꼈거든요. 청문회 때는 이게 마치 종교처럼 리트머스 시험지가 돼가지고 매번 단골 질문이 되다 보니 지금까지 국가의 공식 발표가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부분들은 국민들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저도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거니 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 정부의 국방장관이 천안함 북한 소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현재 이 마당에 우리가 지금 남북 간의 대화를 열고 남북 간에 다시 한번 회동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아직까지도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 준비 못한 겁니다. 무슨 준비를 했어요? 네.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하면 뭐합니까? 오죽하면 제가 평양에서 15만 평양 주민들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연설문을 작성한 연설비서관 잘라버리라고 제가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왜 지키지 못할 약속 잔뜩 만들어놨습니까? 만약에 남북 간의 정상회담 톱다운 방식으로 무언가를 합의를 도출하면 남북 간의 군사 긴장 완화 어쩌고 이렇게 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쪽의 국방장관하고 북한의 국방 책임자하고 만나게 되는데 당신들 소행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만나서 무얼 협의를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대통령님께서 냉철한 판단력과 결단력으로 서욱 국방장관 잘라버려야 돼요. 저런 무능한 사람이 국방장관으로 앉아 있으니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미국도 알고 전부 다 알기 때문에 말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역사의 죄인이 되시는 거라고요. 미국이 깊숙하게 개입돼 있고 여기 이스라엘 깊숙하게 개입돼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이 미국이 불편하고 그래서 진실을 덮는다라고 한다면, 모른다고 하면 무능함으로 치부되고 말지만 몰랐다. 내 걸 저는 몰랐다. 정말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조작을 한 것인지 몰랐다라고 한다면 무능한 거죠. 그렇게 제가 11년 동안 떠들면서 온갖 강연도 하고 온갖 자료 다 펼쳐놨는데도 모른다고 한다면 귀가 막히고 눈 멀고 귀 막고 참모들이 완전히 철저또하게 담벼락을 쌓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지 청와대 수석들도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내각에 있고, 그죠? 그러니 5.24 조치는 적어도 우리 손으로 무력화시킬 줄 아는, 5.24 조치 하나만 걷어내면 개성공단 그냥 갑니다.
왜? 개성공단을 문을 닫은 근거가 오이사 조치고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못 받은 것이 개성공단을 닫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진실만 밝혀내면 걷어집니다. 원포인트 협상 좋지만 그 전에 남북 간에 차라리 지금이라도 공동주사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게 진실이 뭔가를 양쪽에 데이터 많지 않습니까? 극비 자료들, 극비 정보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박지원 국정원장 지금 미국 가서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뭔가 협의하는 거 뒷북이잖아요. 뭘 협의를 할 거라고요? 차라리 북한을 보내세요. 박지원 국정원장을 북한으로 보내야죠. 특사로. 보내서 책임지고 그거 알아보고 와라고 하든지. 그죠? 그게 뭔지 아닙니까? 그리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리더십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바마 정부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오바마 정부 때 지금 현재 대통령이 바이든은 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천안함 한미가 물속에서 겨우 나오는 시점에 뭐 이 언컨택트, 비접촉 폭발이야, 뭐 이렇게 한 토마스 에클스가 배 밑바닥도 쳐다보기도 전에 본국에다가 이메일 보낸 게 사고 원인인 것처럼 확정돼버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 오바마고 그 당시에 부통령이 지금 대통령인 바이든 아니냔 말이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기를 기대하는 건 손끝만큼도 없지만 이야기할 분위기도 아니었고 하지만 우리 문제 우리끼리 우리가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불편함 이거는 우리가 진실이기 때문에 밝혀야 되겠다 하고 미국 측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발적 식민주의 국가입니까? 얘기할 수 있어야죠. 불편하다고. 남북 간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걸려 있으니 이것만큼은 우리가 걷어내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네. 한 나라가 살아가려 그러면 혼자 못 살잖아요.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물건도 사들이고 뭐도 금융도 해야 되는데 온갖 것 전부 제재 그 중심에 테러리스트의 모습을 덮어 씌운 것에 중요한 역할을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사건과 같은 또 그 전으로 거슬러 가도 우리가 풀지 못한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그런 악마화시켜 놓은 더 씌워 놓은 살인범 국가로 만들어 놓은 그 죄를 우리가 짓고 있으면서 무슨 평화를 얘기하고 무슨 대화를 얘기를 하고 무슨 우리 민족끼리를 얘기하냐고요. 난 6.15 공동선언, 14 공동선언, 4.27 공동선언을 쭉 훑어보면서 참 너무나 좋은 얘기, 꼭 반드시 이루어야 될 얘기가 문서화돼서 텍스트로 활자화돼서 눈앞에 들어오는 즐거움 그 이면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력함 속에서 이거를 결정해야 될 사람이 결단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자괴감밖에 드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 이번 6월 중에 원포인트 회담을 한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도 또 우리를 기대를 갖게 하지만 정말 이 문제 먼저 풀고 가야 되나? 그죠? 내년이 대선인데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한반도 내에서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종족 그 사람들이 누군지 물론 외부에서는 일본도 바라지 않고 미국의 군산복 합체도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고 여기를 그저 무기 또는 훈련의 장으로 여전히 존속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우리 국내 우리 국민들 가운데도 남북 간에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적대적인 환경으로 계속 가야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과거에 했던 소행들을 싹 쓸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죠? 선거 대선 앞두고 있는데 진실의 문제를 따라가는데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은 그러한 거짓 세력, 왜곡 세력, 조작 세력, 위선적인 세력들을 걷어내는 것은 부차적인 가득 효과인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한다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을 향해서 가다 보면 부수적으로 그러한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놔야 뭐 다음 정치 세력이 누가 되든지 간에 바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요 이제는
참 이 모습 또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이 행동하는 양심,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됨인 이 두 분 대통령님께서 6.15 공동선언, 14 공동선언 그 문장 속에서 다듬어 놓은 그거를 우리가 올해 또 완성해 나가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